때문에 라이나 생명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칼을 쥐고 나왔겠죠. 자, 일단은 보장해드리는 코드를 업계는 최다로 지금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62개 코드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타사랑 비교표 보시면 우리 팀장들 많이 판매해 주시는 송보사 그리고 생명사까지 제가 보장 코드를 약간을 다 뒤져봤더니 보통 52개에서 54개의 코드를 보장을 해드리더라고요. 자,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 62개 코드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떤 코드를 좀 보장을 해드리냐? 지금 화면이 조금 옅게 보이긴 하는데 코드 부분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넓게 보장해드리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증, 순환계 질환 코드까지 다 포함해서 보장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팀장님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I70 죽상경화증 코드입니다. 요거 타사 약관 보시면 보장해드리는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앞단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보여드렸던 송보사는 다 보장이 빠져 있습니다. 자, 죽상경화증 왜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 저희 죽상경화증이 뭘까요? 죽상경화증이 뭘까요? 피에 기름이 많은 거. 피에 기름이 많이 끼는 건데, 이 기름이 많이 끼면 낄수록 점점점 기름 덩어리가 커지다가 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기름 덩어리가 우리 피를 타고 돌면서 뇌로 가면 뇌경색이 걸리는 거고요. 심장 쪽으로 가면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죽상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요, 모든 순환계 질환의 시작적 전조 증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보는 게 바로 죽상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죽상경화증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를 청구를 했을 때 다른 코드로 받아오시더라도 I70 코드가 가입 전에 진단 코드가 딱 찍혀 있다. 그럼 가입 전에도 요거 있으셨잖아요 하고 보상이 안 나가는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I7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하시던 타사 순환계 특약에서는 보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 청구했을 때 보상이 안 나가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장하는 코드에 I70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계 특약을 보장했을 때 다 포함해서 보장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나 생명 순환계 질환 코드 어떤 내용으로 좀 보장을 해드리는지 보여드리면 진단비 1, 2로 나뉘어져 있고요. 치료비도 1,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1이랑 2랑 차이점이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1은 타사랑 보장 코드 똑같습니다. 52개 코드로 들어가고요. 2 같은 경우에는 62개 코드로 조금 더 넓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터치식이라서 네. 한번 터치 다시 쭉 들었지?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이 1, 2 다 넣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존에 순환계 특약이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은 빼고요. 2만 넣고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2를 넣으려면 1도 같이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초에 그렇게 판매하다가 우리 팀장님이 업셀링으로 좀 판매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주세요. 요청을 해서 1을 넣지 않더라도 진단비든 치료비든 2만 넣고도 업셀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순환계 질환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도 있는데 이것도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판매하시던 간병인 일당이랑 누적을 같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고객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그냥 우리 순주치 2, 순환계 진단비 2 요거 2개로 업셀링 할 수 있는 플랜이 새롭게 출시됐다 정도로만 컷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혈전용의 제거, 수술, 중환자실 치료 이렇게 4가지를 보장해 드리는데 저희 뇌나 심장 쪽으로 내가 뭔가 증상이 발생을 해서 응급실을 갔어요. 제일 첫 번째로 받는 치료가 어떤 치료가요? 일단 약을 먹고요. 약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면 혈전용의 치료를 합니다. 자, 혈전용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혈전 제거, 시술을 받습니다. 자, 시술로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수술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쯤 되면 중환자실 치료까지 들어가요. 자, 우리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보장해 드리는데 또 한 가지 타사와의 차별점이 타사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지만 보장을 해드립니다. 자,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아니고 치료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루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찍고만 나오셔도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비에서도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환계 특약 좀
출시가 돼서 제가 처음 출시됐을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타사 거랑 막 보장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에 순환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장 금액을 얼마나 받느냐보다는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도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타사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한도도 높지만 보장 코드도 타사 대비 훨씬 더 넓게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순환계 쪽으로 지금 보장 준비하고 계신 고객분들 라이나 생명으로 한 번씩 설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어머니 플랜 설명드렸는데요. 자, 우리 지금 자리에 보시면 제가 제안서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라이나 생명 대표 상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상품이 사실 치아보험. 치아보험인데 치아보험만큼이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어머니 상품입니다.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 연령대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게 어머니 플랜인데, 자, 어머니 뭐의 약자일까요? 어깨, 무릎. 어깨, 무릎, 디스크. 어깨, 무릎, 디스크의 약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 질환을 보장해드리는 플랜이 어무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냐? 일단은 첫 번째, 보장 한도가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인수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별로 보장 한도, 그리고 인수 조건 관련해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 어깨부터 볼게요. 자, 우리 어깨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다빈도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깨는 관절염으로 막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사실 어머니 플랜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보장해드리는 플랜이기 때문에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근육 질환은 보장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깨 쪽은 50견 회전근개 파열 빼고는 사실 뭔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근육 질환에 해당하는 50견 회전근개 파열까지도 어깨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여자 고객분들 중에 무지해반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무지해반증은 거의 유전인 거 알고 계세요? 저도 유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있고요. 이모, 엄마, 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딸도 무지해반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에도 한쪽당 300만 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양쪽 수술하시면요 6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런데 무지해반증 플랜으로만 설계를 하시면 보험이 얼마 정도 될까요? 600만 원 받으시는데 2, 3만 원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 플랜으로 좀 연령대 높으신 대리점에서는 팀장님도 굉장히 많이 판매해 주시고 계세요. 또 우리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에도 600만 원까지 한도 높게 보장해 드립니다. 자, 허리 쪽에 있어서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팀장님 척추신경 성형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 우리 허리, 척추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네. 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이 들어갈 때 주사바늘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카테터를 통해서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사바늘이 바로 들어가는 게 신경차단술. 카테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게 신경성형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성형술 혹시 받아보신 팀장님 계세요? 여기 중에? 신경성형술이 진짜 간단한 시술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봤는데 직장인 고객분들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받고 오실 정도.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거든요. 자, 척추신경성형술이 요새 왜 이렇게 좀 핫하냐면 실손에서 보상 이슈가 있습니다. 저기 실손 손해율 있죠. 우리 옛날에 백내장 사태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손의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당일 치료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입원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에는요, 입원비로 지급이 되지 않고 다 통원비로 돌려서 지급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이 나 한 2년 전에 신경성형술 받고 실손해서 몇백만 원 받았는데 최근에 청구했을 때 못 받았어요. 내지는 통원비로 돌려서 25만 원뿐이 못 받았어요 하시는 고객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우리 척추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젊은 고객분들도 진짜 많이 받으시는 시술인데 실손만 믿고 계실 수가 없다. 이제는 실손에서는 입원비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를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신경 차단술은 안 되고 차단술만 신경 성형술만 가능하시고 대신에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받으신 경우에도 고지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차단술을 받으신 분들도 인수 가능합니다. 자,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지만 라이나 생명에서는 수술비에서도 보장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치료 단계별로 좀 써놓긴 했는데 사실 연골 세척술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시고요. 요새는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인공관절 치료
치환수술 이렇게 두 가지 치료를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예전에는 무릎이 아파요 하면 연령대가 진짜 막 높으신 분들, 70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아픈 걸 참고 참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수술 받으셨거든요. 자, 요새는 아픈 걸 참지 않으셔도 돼요. 인공관절 치환수술 전에 줄기세포 치료를 좀 선행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들어보셨죠? 네. 줄기세포 치료 사실 종류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무릎 관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줄기세포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가열 줄기세포, 카티스템 줄기세포. 자, 자가열 줄기세포는 내 몸에서 빼서 하는 거고요. 카티스템 줄기세포는 남의 몸에서, 제대열에서 빼는 하는 줄기세포거든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 몸에서 빼서 하는 건 수술비에서 보장 안 나갑니다. 간단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보장 안 되고요. 제대열 줄기세포라고 하는 카티스템 줄기세포에 한해서만 라이나 생명에서는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막 물어보세요. 어차피 요새 기술이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줄기세포 치료 받으면 그냥 인공관절 수술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특약 넣을 때도 요거는 빼고요. 줄기세포 관련한 특약만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거 잘된 설계일까요? 잘못된 설계일까요? 잘못된 설계입니다. 자, 연골은요. 우리 무릎뼈를 보호해주고 있는 얇은 연골이 있잖아요. 이 연골을 한 번 달아 없어지기 시작하면 100% 재생이 되잖아요. 줄기세포 치료를 받더라도 100%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기세포 치료를 스타트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갔을 때 인공관절 치환수술까지 거의 100%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보장 구성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줄기세포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수술 관련한 특약들 같이 넣고 해주셔야 나중에 보상 나갈 때 조금 민원 소지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깨, 무지의 반증, 허리, 무릎 관절까지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그 보장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 이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5 세만기 플랜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나눠드린 이 제안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안서 보시면 제가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보장 한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플랜이고 이 플랜 그대로 들어갔을 때 어깨, 허리, 무릎 쪽으로 얼마 나오는지 제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객분들 상담하실 때 이 설계 샘플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합산한도 정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플랜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를 많이 해보신 팀장님들조차도 합산한도 얼마인지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플랜은 진짜 치아보험만큼이나 저희 진짜 많이 판매해요. 프라임 조직에서도 어떤 조직은 젊은 팀장님들이 좀 젊은 고객분들 타겟으로 많이 판매해 주시거든요. 그 팀장님들 중에 좀 잘 판매하시는 팀장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거나 했을 때 그냥 고객분들 상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본인들이 자가 설계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 이대로 들어갔을 때 합산한도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이 저한테 다시 들어와요. 저희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 플랜 그대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특약을 좀 조정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제안서 저희한테 파일 보내주시거나 고객분 성함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설계 껌껌이 합산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고객분들 미팅하시기 전에 합산한도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체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로 들어가시면 풀로 들어갔을 때 합산한도를 그림처럼 나타내는 거는 없나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 요거 아니면 제가 요 표 그대로의 여기 양쪽에다가 보장한도 정리해 놓은 표는 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자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그 표를 저희 전달해 주시면 표에서 제가 지사장님한테 네. 전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전달 드리면 그 표로 보시면 상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인은 이 표 그대로 들어가셔도 되고 좀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특약만 넣고도 최저보험료 2만 원 맞춰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플랜은 어떤 분들 타겟으로 좀 판매를 해주셔야 되냐? 보통 이제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신 대리점은 확실히 팀장님들이 고연령대 고객분들을 타겟으로 설계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 플랜이 판매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30대, 40대 남자 고객분들도 실제로 많이 가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런 근골격계 플랜에 좀 관심이 있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30대, 40대 남자분들 중에 직업상 어깨나 허리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쉽게는 운동선수, 화물차 운전하시거나 택배하시는 분들, 이삿짐 운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 저한테 심사 요청 들어와서
들어왔을 때 제가 신사 올려드리잖아요. 대부분 허리, 어깨, 손목 막 이런 쪽으로 실비 청구 해보신 고객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젊지만 본인들이 한 번이라도 아파갔기 때문에 이런 플랜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운전자 기고객분들 많으시죠? 그런 고객분들 다시 한 번 더 터치하시면서 어머니 플랜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교육 갔다가 팀장님들이 막 질문이 쏟아져가지고 교육을 1시간 하고 나왔거든요. 어머니 플랜은 팀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수 관련한 질문들. 왜 이렇게 인수 관련한 질문이 많냐면 어차피 어머니 플랜은 연령대 상관없이요. 한 번이라도 아파보신 유병자 고객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력 있는 사람 인수돼요. 저런 병력 있는 사람 인수돼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자, 우리 팀장님 유병자 고객분들 상담하실 때 첫 번째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그 질병으로 언제 처음 병원을 가셨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진 시기라고 표현을 하죠. 초진 시기가 3개월이 지나셔야 돼요. 일단 초진 시기는 3개월이 지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5년 전에 처음 정형외과를 갔어요. 자, 갔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허리 아프니까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 한번 맞아볼까요? 해서 주사 치료를 5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형외과 치료를 매일 가진 않죠. 정형외과 치료는 아플 때마다 간헐적으로 다니는 병원입니다. 자, 아플 때마다 간헐적으로 갔다가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다시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고객분들 가입된다 안 된다? 가입된다. 라이나 생명은 3개월 이내에 주사 치료 받고 계신 분들, 3개월 이내에 약 처방 받아서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요. 초진 시기만 3개월이 지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도 제가 교육 끝나고 나서 우리 팀장님이 이 고객을 조금 심사를 한번 정확하게 넣어봐 주세요 해서 심사를 좀 올렸던 부분이 보상 이력이 잡히는 분이었어요. 관절 쪽으로 관절 그리고 요통 쪽으로 두 가지 질병으로 3개월 이내 물리치료 이력이 좀 잡히시는 분이었는데 보상 이력이 잡힘에도 불구하고 초진 시기 3개월 넘었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진단받고 간헐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이에요 라고 심사 올렸더니 승인 났어요. 자, 3개월 이내에 초진만 넘어가시면 현재 주사치료 중이신 분들조차도 상관없이 인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수 조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젊은 팀장님들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고객용 리플렛 들고 정형외과 앞에서 영업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 병원 막 갔다 나오신 분들 타겟으로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마 막 짚으시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객용 리플렛만 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타겟층을 좀 작아 보여주실래요? 리플렛이 뭔지 궁금해요. 고객용 리플렛 제가 지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워낙에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로 해서 생명사에서도 좀 따라서 출시를 했고요. 올해는 막 손모사에서도 따라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나 생명이 계속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인수 조건을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에 주사치료 걸리면 인수 안 받아줘요. 근데 라이나는 현재 주사치료 받고 계신 분들도 상관없이 인수를 받는다. 우리 어머니 플랜 연령대 높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 고객분들, 직업상 업계열이 많이 쓰시는 분들 타겟으로도 활용하시기 괜찮은 플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치아보험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자, 사실 치아보험은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에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새로운 상품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프라임 팀장님들이 가장 많이 판매해 주시는 게 건강한 치아보험, 실속 치아보험. 둘 다 우리 표준체 건강체 치아보험이거든요. 자, 건강한 치아보험이 대표 상품이고 많이 판매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건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치아보험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는 유병자 고객분들은 선심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병자 전용 상품 간편 치아보험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자,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 치아보험 왜 파세요? 치아보험 왜 파세요? 너무 비싸서. 그쵸. 국가에서도 안 해주잖아요. 국가에서도 안 해주는 걸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자,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나 진단비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도 체감이 될 정도로 치아는 진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가 아니고 내가 진짜 보상 받으려고 보험 청구하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임플란트 했던 고객도 치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주시죠? 자, 임플란트 했던 고객들 가입 될까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경과 기간도 보고요. 제일 정확한 건 원인 진단명에 따라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치로 하신 경우에는요. 일단 치료 끝나면 가입돼요. 근데 솔직히 임플란트 충치 때문에 하신 분들 몇이나 돼요? 대부분 잇몸질환 동반해서 하시잖아요. 잇몸질환 동반해서 하신 경우에는 5년 동안에는 표준체 상품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뭐라고 하시냐면 5년 동안 가입 안 돼요 팀장님 이러면은 그냥 치아보험 팔지 말라는 얘기네 라고 하시거든요. 자, 우리 간편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치료 종결 1년만 지나시면 잇몸 질환을 동반해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다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상품인지 제가 좀 그림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은 우리 땅에 이렇게 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농작물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자, 무 하나가 썩었어요. 썩은 무만 뽑아내면 되겠죠. 이게 충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주염이라고 불리는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무들의 문제가 아니고 땅이 썩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땅이 썩으면 어떨까요? 이 땅에 심어져 있는 모든 농작물들에 다 영양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잇몸 질환으로 내 생리를 뽑고요. 이미 임플란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다른 치아들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받으실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인 치아보험, 라이나 생명 건강한 치아보험조차도 잇몸 질환 동반해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5년까지는 가입 자체가 불가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편 치아는 어때요? 치주 질환을 동반해서 내가 임플란트를 이미 3개를 했든 4개를 했든 치료 종결만 1년이 지나시면 상관없이 인수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간편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치아보험을 좀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청약서 한번 뽑아봤다 하시면 대부분 장필 받아오시는 상품이에요. 체결률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판매되는 플랜은 자잘하게 크라운이나 충전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 솔직히 없어요. 간편 치아는 진짜 큰 돈 드는 보철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철 치료비 플랜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주계약에 지금 임플란트가 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50만 원 추가해 주시면 임플란트 100만 원 한도로 들어가실 수 있고, 보험료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체결률이 높습니다. 왜요? 고객분들이 진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료 솔직히 막 11만 원, 13만 원인데도 그냥 계약 막 들어와요. 우리 팀장님 유병자이신 고객분들, 치아보험이 사실 누구보다도 필요하신 고객분들 타겟으로 우리 간편 치아보험 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간편 치아보험 다시 한 번 더 포인트 짚어드리면,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을 동반해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치료 종결 1년만 지나시면 됩니다. 거기에 75세까지도 임플란트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치아 판매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1세 넘어가시면 우리 임플란트 한도 얼마까지 들어가요?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60대가 넘어가는 순간, 60대가 아니에요. 50대 넘어가는 순간 치아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61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50만 원 들어가요. 2년에 또 50% 감액되어 이러면 고객분들이 그냥 그 돈 받느니 그냥 내 돈 내고 치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우리 간편 치아는요, 오히려 75세까지 임플란트 한도가 1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면책기간 똑같은 거죠?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한 대리점에서 치아보험 4건 판매하고 왔습니다. 간편 치아보험 당일 교육하고 4건 판매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고객분은 치과적으로 병력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임플란트 한도 50만 원 싫어요. 한도 더 올려주세요 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전략적으로 진짜 보철 플랜으로 임플란트 100만 원만 넣고 가입시켜 주셨어요. 나는 치과적으로 병력은 없지만 한도를 좀 높여서 가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간편 치아로도 활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편 치아보험까지 말씀드렸고, 근데 저 간편 치아보험이 네. 최소 가입 나이가 51세부터요. 51세부터. 네, 그 점이. 그 점이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51세부터 75세까지는 그래도 타겟층으로 잡아서 판매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40대까지는 건치로 돌려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임플란트를 2년 전에 그 1년 경과 기간은 넘었고 51세가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넣지 않고 난 크라운만 넣겠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를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뒷장에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 좀 시간이 초과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알리일무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요거는 건강체 치아보험 기준 알리일무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저희 총 4가지 상품 있잖아요.
간편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치아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좀 상세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틀리하고 계신 분들 가입 될까요? 안 됩니다. 전체 틀리든 부분 틀리든 틀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임플란트도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틀리하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건 전보험사 공통이에요. 자, 두 번째, 1년 이내 충치 고지를 묻습니다. 특히 우리 프라임 팀장님들은 온라인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알리를 뭐 굉장히 성실하게 고지해 주시잖아요. 자, 5년 전, 10년 전에 충치하신 것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충치는요, 1년 이내 것만 고지해 주시면 돼요. 2년 전에 하신 거, 3년 전에 하신 거 고지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재해로 치료받으신 것도 고지 대상 아닙니다. 자, 1년 이내 것만 고지를 해주시되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종결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해요. 내가 어저께 크라운 떼고 왔어요. 어저께 레진 치료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충치는 경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5년 이내 치주 질환을 묻는데요. 자, 치주 질환으로 수술이나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가입이 불가하다. 자, 그래서 치아보험은 부담보호 조건이 없어요. 인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치아만 빼고 나는 보장 받으래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주 질환으로 5년 이내 수술하셨거나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 팀장님 치아보험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하나 말씀드릴게. 자, 건치나 칠성치아 진행하실 때 선심사 진행하시잖아요. 자, 선심사를 진행했는데 치주형 코드로 보완이 나왔어요. 자, 우리 치주형 코드가 어떤 코드죠? K05. K05 코드로 보완이 나왔어요. 그러면 치아보험을 좀 아시는 팀장님들은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시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K05 코드로 고객분이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좀 한 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K05 코드로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만 받고 끝나신 경우에는 라이나 생명에서 상관없이 인수를 받고 있어요. 자, 스케일링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팀장님들이 물어보세요. 치주형인데 왜 스케일링 받고 끝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자, 우리 스케일링은 연간 1회 안에서 급여 처리되잖아요. 연간 2회 이상 급여 처리 받으시려면 치주형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과에서 치주형 환자가 아닌데도 그냥 K05 코드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사에서는 치주형 환자네요. 스케일링만 받았어요 해도 그냥 거절해요. 라이나 생명은 그냥 스케일링만 받고 끝나신 경우에는 상관없이 인수가 가능하시고, 치근 활택술, 살짝 긁어내는 거, 치주 소파술도 염증 살짝 긁어내는 시술이거든요. 살짝 긁어내는 활택술이나 소파술만 받고 끝나신 경우에도 건강한 치아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K05 코드라고 거절 처리해야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 3가지 치료만 받고 끝나신 경우에는 상관없이 인수가 가능하니까 우리 팀장님 고객분들한테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팀장님이 또 고지를 열심히 해주시다 보니까 요 3가지 치료 받고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 요 5년 이내 치주 질환을 예체크하고 진행하시거든요. 안 돼요. 예체크하지 마시고요. 요 3개 치료만 받고 끝나신 경우에는 아니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리를모의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오 체크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되 다만 후심사 진행 과정에서 K05 코드가 보상 코드로 잡히잖아요. 그럼 보완은 한 번 나올 거예요. 근데 보완이 나오더라도 얘 체크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오 체크해 주시되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밑에다가 상세 고지해 주시면 그냥 승인 납니다. 우리 팀장님 헷갈리시면 그냥 뻔뻔히 진행하실 때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가지 코드는 상관없이 인수 받는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치주 소파술 한 경우에는 네. 치주 수술로 보기 때문에 예로 체크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프라임 조직이 치아보험 굉장히 많이 판매해 주시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 좀 많이 주시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치주 소파술도 수술이잖아요.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이 돼서 나는 성실하게 고지를 예체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오 체크 대상이잖아요. 후심사에서 아니오로 수정을 하시면 고지 번복이에요 하고 서류 보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서류 보완 없이 하시려면 그냥 계속 아니오 체크로 해주셔야 돼요. 얘 체크했다가 아니오 체크로 번복 고지가 되면 서류 보완 나옵니다. 우리 팀장님들 아니오로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라이나 생명은 아니오로 체크한 다음에
선심사 기능을 무조건 받아서 소파수를 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겠네요. 스케일링, 치료활대술, 소파술은 고지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일단은 고지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후심사에서 보완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심사자들이 보는 내용이 K05코드 보상 코드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까지는 심사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때문에 보상이 후보안이 나오긴 했지만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우리 팀장님이 후보안으로 상세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승인점이 공지하지 않았는데 그게 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보상 이력 때문에 뜨실 수 있어요. 보상 이력 때문에. 코드가 잡히게. 그럼 고지를 그러니까 통보를 안 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혹시나 청구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상 코드 때문에 K05 코드만 보이기 때문에 심사자가 보완을 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니오 체크하시고 어떤 치료 받으셨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저게 좀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아니오가 맞다면 치주 소파수를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인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바로 승인 자체가. 아니오 체크를 하시고 소파수를 고지했을 때 바로 승인이 나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니오에서 저기 소파술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네. 얘를 체크해서 고지를 했어도 고지 대상이 아니니까 승수사를 넘어가야 되는 거야. 선심사에서는 그렇게 승인이 나요. 그런데 후심사에서는 얘 체크했다가 아니오 체크를 하면 고지 번복이라고 서류 보완이 나와요. 중간에 고지 번복만 안 하면은 그 후심사에서는 승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고지 번복이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선심사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후심사 때문에 제가 따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시잖아요. 보상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승인인데 나는 성실하게 보지했더니 오히려 서류 보완 나오는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세 가지 해당하실 때에는 그냥 아니오 체크하고 이 내용만 기재해 주시면 된다. 혹시 저희가 약관을 계속 보는 건 아닌데 예전 약관에 보면 잔존치근을 보상을 안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존치근은 면책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게 뿌리만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뿌리만 남아있는 걸 우리 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존치근이라고 합니다. 잔존치근은 기본적으로 면책이에요. 사랑니가 수술할 때 이걸 완전히 으깨서 다 부셔서 꺼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사랑니도 과잉치이기 때문에 면책이에요. 과잉치는 면책이에요. 아니 가입은 되는 거예요. 가입은 상관없습니다. 사랑니는 상관없어요. 사랑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랑니 빼실 때 치주형 코드 나오거든요. 치주형 코드 해가지고 사랑니 발치했어요. 이거 발치했으니까 고지 대상 해당되죠 하는데 사랑니는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니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발치술을 했더라도 발치술을 하셨더라도 상관없어요.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치아보험이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아리송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좀 헷갈리신 것들은 추가 질문 있으시면 교육 마치고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달 가동하기 좋은 사항도 쭉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우리 아이나 생명에서 순주치가 또 뒤늦게 출시가 됐다. 늦게 출시한 만큼 업계는 최다 코드 62개 코드로 출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증 순환계질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우리 팀장님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I70 출산경화증. 모든 뇌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타사에 가입한 순환계 진단기 치료비가 죽산경화증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나 생명은 경증에 해당하는 죽산경화증 코드까지 같이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서도 문제없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거기 우리 두 번째 어머니 플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연령대 그리고 젊은 고객분들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 판매되는 플랜이고요. 최대 80세까지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깨,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무지혈관증, 무릎관절까지 종합적으로 다 보장해드리는 플랜이고 풀플랜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내가 원하는 특약만 넣고 조정해서 최저 보험료 2만 원대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반드시 어머니 플랜 활용하실 때는 합산은 또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합산해서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체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3개월에는 주사치료 받고 계신 분들도 초진 시기만 3개월 지나시면 상관없이 인수를 다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병자이신 고객분들 타겟으로 판매하시기에 좋은 플랜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유병자 전용 상품 간편치아보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건강한 치아보험에서 치주염 때문에 좀 거절하셨던 고객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유병자 치아보험, 간편치아보험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편치아보험은 치료 종결 1년만 지나시면 상관없이 인수를 받는다.
최대 75세까지도 임플란트 한도 100만 원까지 들어가니까 한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팀장님들 간편치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치아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인수나 혹시 보상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설계 매니저님 연락처 혹시 아실까요? 팀장님들? 네. 이미 공지가 저희가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저희 매니저님한테 주시고요. 제안서 받아보시고 상품 관련한 추가 문의는 저한테 전화해서 주시면 또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주치가 만기